바로 일본으로 넘어가 보시죠. 공항에 나와서 바로 택시를 탔습니다. 그 우버랑 버스 타는 게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저렴한 금액에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전에 그 우버를 다운받고 프로모션 등록한 다음에 일본에서 아주 잘 썼습니다. 프로모션 좀 꼭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자마자 바로 신나서 사진 찍었고, 일본 택시가 참 특이하게 타고 내릴 때도 저희가 여는 게 아니라 그 기사님이 열어주고 닫아주시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했고, 그 무엇보다도 날씨를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날씨가 어느 정도였냐면 7월 말에서 8월 초였거든요. 저희가 갔다 온 기간이 아내랑 같이 갔다 왔고 4박 5일 기간이었거든요. 귀멸의 칼날 보면 오니들이 햇빛을 맞으면은 이렇게 소멸하면서 죽잖아요. 거의 그 정도 느낌일 정도로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양산이 없으면은 정말 다닐 수 없을 정도? 그 정도의 강렬한 태양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사진만 보면은 정말 맑고 깨끗하고 뭔가 여름이었다 감성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맑고 이런 건 맞는데 너무너무 더웠고, 제가 이 말을 앞으로도 이 영상 찍는 동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텐진에 있는 몬테레 라수르라는 호텔이거든요. 여기는 한 캐리어를 참 풀기 힘들 정도로 사실은 많이 좁아요. 일본 호텔은 너무 좁은 게 문제입니다. 잠옷을 줍니다. 잠옷 매일매일 잠옷 주시고 청소도 잘 해주시고 좋은데, 이게 너무 작아요. 내 키가 한 180 좀 넘는데 거의 뭐 7부 티셔츠 같은 느낌이 돼서 좀 불편했습니다. 여기는 욕실이고, 뭐 전반적으로 뭐 샤워하는 데는 뜨거움을 차가움을 잘 나왔고 문제는 없었어요. 여기 옷 거는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 뿌리는 거, 페브리즈 같은 것도 있어서 나름 잘 썼습니다. 여기 바로 라수르 호텔이 있죠. 태양, 그러니까 너무 강렬해서 그늘이 아니고선 사진을 찍기가 너무 힘들다. 여기는 미나텐진이죠. 그 호텔에서 한 걸어서 5분 정도에 걸어가면 나오는 길이에요. 여기가 왜 좋냐면 웬만한 쇼핑몰들이 많이 있고 유니클로, GU, 로프트 다 있고, 또 좋은 점은 다이소도 있고 무인양품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이온 쇼퍼즈 후쿠오카점, 여기가 완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먹을 게 굉장히 잘 돼 있고 소분도 잘 돼 있고 세일도 많이 하고, 일본 음식이 그 뒤에도 말하겠지만 좀 처음에 잘 안 맞았거든요. 여기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강추 너무 좋아요. 한국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미나텐진 도착해서 GU가 좀 궁금해가지고, 한국에 유니클로만 있는데 GU가 궁금해서 가봤는데 이 자켓이 좀 괜찮았거든요. 금액도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 당시 때에도 환율이 한 920원, 30원? 메리트가 있으니까 요거 사오려고 하다가 충동 구매 될 것 같아서 그 마지막 날 결정하기로 했고, 미리 결론을 말하자면 안 샀어요. 요거 안 사고 그 빈티지 샵에서 그 트러커 자켓 하나 사왔습니다. 여기는 계단인데 뭐라고 할까, 일본 게임이나 애니 같은 데서 나올 법한 좀 묘한 분위기여서 여기다 한번 찍어봤어요. 설명이 잘 나와있죠? 지하 1층에는 이제 스타벅스랑 맥도날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모츠나베가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뭐 먹을지 막 예약은 많이 안 했거든요. 몇 군데만 했는데 여기 명물이라는데 한번 먹어는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니다가 텐진에 모츠나베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다리는 것도 딱히 없고 해서 좋아, 여기서 바로 먹어보자 해서 시켰어요. 네. 비주얼도 괜찮아 보이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기대하면서 딱 먹었는데 너무 음식이 짰어요. 정말 짰어요. 물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모츠나베가 간장 베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된장 베이스도 있대요. 대부분 주로 그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게 된장 베이스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안타깝게도 된장 베이스를 먹어서 너무 짜게 먹었다. 미혼모를 더 계속 자주 간 게, 첫 번째 먹었던 음식이 너무 짜고, 그래서 난 일본 음식이 안 맞구나 거부감이 생겨서 이온몰 가가지고 매일매일 사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먹었습니다. 저녁도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엄청 더워요. 엄청 습하고 덥고
그냥 햇빛만 없다 뿐이지 계속 덥습니다. 일본의 여름이 그 말로만 들었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상상 이상이었어요. 다음날 이제 또 일어나서 그 모닝샷 한번 찍어주고, 이날은 이제 나카스 쪽을 건너가서 이제 캐너시티가 가려는 게 목표였거든요. 이제 이게 나카스강 쪽이죠. 하늘이 너무 예뻐요. 하늘은 진짜 예쁜데 너무 더워요. 이 말만 계속하네요. 너무 덥습니다. 양산을 진짜 한국에서는 제가 써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는 늘 쓰고 다녔어요. 나카스강 예쁘죠? 하늘이 일단 사기야. 하늘이. 그러니까 캐너시티 가는 쪽 근처에 이치란 라멘 본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와,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이치란 라멘이구나.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밥은 먹긴 했는데 한번 먹어볼까? 라고 해서 가봤는데 점심시간이 이미 지난 타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줄이 너무 많이 생각보다 길게 있어가지고, 야, 우리 30도 넘는데 계속 기다리느니 그냥 이거 나중에 또 여행 기간에 시간 될 때 한번 먹어보자 해서 그냥 패스했어요. 기다릴 수가 없었을 것 같았어요. 너무 더워서. 캐너시티가 슬슬 보이죠? 캐너시티 딱 도착해서 첫 번째 든 생각, 여기 그 합정의 메세나폴리스 아니야? 이런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굉장히 큰 쇼핑몰이더라고요. 다 가보진 못했는데 큰 매장들이나 또는 뭐 소품샵들 이런 데 좀 둘러보고 왔습니다. 캐너시티 항상 가면 뭐 분수쇼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뭐 별건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인양품으로 갑니다. 여기가 무인양품 쪽에 있는 그 카페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첫날부터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너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왼쪽에 장단지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여행 기간 동안 거의 하루에 2만 보씩은 걸었거든요. 아래로 내려오면은 뭐 요런 느낌이에요. 신역부터 요 라인들이 다 지하상가인데 처음에 길을 헷갈려가지고, 예를 들자면 저희가 뭐 동네를 돌아다니고 요쪽으로 요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길을 헷갈려가지고 여기를 몇 번 왕복을 했어요. 잘못해서. 여기 길이가 꽤 길거든요, 생각보다. 몇 번 왕복하고 하니까 막 2만 보 넘게 걷게 돼서 다리가 완전 너무 아파서 거의 절뚝절뚝 다녔어요. 여기 긴 타코라고 타코 맛집이 있다고 해서 아래서 먹어봤습니다. 맛있었고요. 그 소스를 좀 과하게 준다는 평이 있길래 그 파파고로 바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짧은 일본어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잘 알아들으셔가지고 잘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맛있습니다. 캐너시티 가다가 사진 찍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날은 너무 더운데 또 날은 너무 맑아요. 그러니까 사진은 너무 잘 나와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그 여행 기간 동안에 가장 베스트 샷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잘 나오지 않았나요? 다음 이제 캐너시티를 거쳐서 하카타역으로 갑니다. 캐너시티에서 하카타역도 한 10분, 15분 정도 걸어가면 나와요. 이제 하카타역이 보이기 시작해서 사진을 좀 찍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거든요. 스시사카바 사시스, 발음도 힘드네. 키테 하카타점. 블로그가 평이 좋더라고요. 구글에서도 4점이 넘으면은 괜찮은 곳이거든요. 평점도 되게 좋죠. 가격도 그렇게 과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연어초밥 당연히 맛있었고, 제가 원래 계란초밥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달지도 않고 여기 참치초밥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또 실내에 있다 보니까 시원하고 공간도 그렇게 협소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추천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 또 키테 쪽에 칼디라고 커피랑 식료품이랑 이렇게 이것저것 다양하게 파는 매장이 있거든요. 거기 또 이제 아나가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다양한 것들을 팔더라고요. 요거 메론 스프레드 같더라고요. 빵에 발라 먹는 건데 이거는 제 스타일은 조금 아니었던 것 같고, 칼디에서 좋은 점은 그 시음을 항상 해줍니다. 뭐 아메리카노나 커피 믹스 같은 거 좀 먹는 맛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칼디에서 갑자기 너구리, 뜬금 짜파게티 나와서 좀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오른쪽에 살짝 불닭볶음면도 있네요. 여기는 그 하가타역 안에 마인구라고
간단하게 먹을 거리랑 그런 거 파는 곳이거든요. 아내가 여기 먹고 싶다고 해서 갔는데 그 다자이유 있잖아요. 거기 쪽에서 유명한 그 빵이 떡인가? 찹쌀떡이 여기래요. 다자이유 굳이 안 가도 여기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여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어떤 자연 경관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덜하고 관심도가 뭐 쇼핑이나 구경할 거리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자이유 안 가도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맛도 괜찮았습니다. 너무 이쁘죠? 길거리도 그렇고 일단 하늘이 받쳐주니까 하늘이 구름도 예쁘게 있고 맑으니까 웬만큼 찍어도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오고 여기는 하카타역의 유명한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크로와상으로 먹어보려고 했는데 사진에는 안 보이지만 뒤에도 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정말 맛집인가봐요. 그래서 여기를 하려고 하다가 줄도 너무 길고 날도 덥고 해서 그냥 나중에 먹자 하고서 안 먹었습니다. 그 올해 초에 겨울에 다시 한번 갔거든요. 그때 먹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겨울편을 올리게 되면 그때 또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뜬금이지만 여기 알펜후쿠오카 그 캐너시티에 있거든요. 축구나 농구, 스포츠용품 살 때는 여기 강추입니다. 아웃도어도 많고요. 꼭 한번 들려보세요. 차샵 뭐 인형 뽑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아내가 좋아하니까 중간중간 봤는데요. 뭐 뽑은 건 없어요. 돈만 갖다 바치고 왔습니다. 자, 이제 요 썰을 좀 풀어야 되는데 하카타까지 다 구경을 하고 다 놀고 텐진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리가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웬만하면 갈 때도 걸어서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힘들다. 그냥 우리 지하철 타고 가자라고 했어요. 티켓을 뽑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 텐진역 그 표시가 없는 거예요. 블로그에서 열심히 보고 여기라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서 그냥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 친구가 알려줬는데 에고가 영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어 뜻이. 그래서 그 에고 네키마스까 요것만 일단 기억하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바로 옆에 여중생? 여고생들로 보이는 분들이 있어서 바로 물어봤는데 에고? 하면서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안 되겠다. 어떡하지 하는 순간에 그 옆에 있는 어떤 한 여성분이 다행히 영어를 하실 줄 아셔서 바로 이제 어디 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자 텐진 가려고 한다. 그러면 텐진은 여기로 가면 안 되고 여기서 티켓을 뽑을 수가 없다. 나를 따라와라. 해서 이제 바로 이렇게 내려가서 티켓 뽑고 가는 것까지 그 배웅까지 다 해주셨어요. 생각보다 긴 거리인데 그냥 티켓 뽑고 위치만 알려주셔도 되는데 가서 뽑고 저희가 들어가는 것까지 다 확인해 주셔서 너무너무 친절하고 고마우신 분 덕분에 제가 그날 제 왼쪽 장단지를 붙잡고 걸어서 돌아오지 않게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 뭐 당연히 착한 사람도 있고 안 착한 사람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친절도가 참 좋다 이런 거를 다시 경험한 순간이었어요. 다시 이제 무사히 돌아왔죠. 왼쪽 그 장단지를 붙잡고 굉장히 아픈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녁 라이프를 그렇게 즐기지 않거든요. 그냥 한 저녁 길은 어떠냐 해서 한번 돌아만 다녀봤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녀봤고 저녁 나카스도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낮에 하늘도 예쁘고 구름도 많을 때가 더 예쁘더라고요. 여기도 뭔가 게임에 나올 법한 느낌. 1인칭 뭐 공포게임이나 1인칭 슈팅게임 할 때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이어서 한번 사진 찍어봤어요. 그리고 다음날 텐진의 다이묘 쪽을 못 돌아다녀봤거든요. 우리가 오늘은 한번 다이묘 쪽을 한번 가보자. 여기가 나름 포토 스팟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늘은 볼 때마다 너무 예쁘네요. 여기는 빅카메라 위쪽에 그 가차를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어디든지 가차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플스5 중고 CD를 좀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플스5가 있는데 그 당시 제일 땡겼던 거 이거 발디어스 게이트 대박. 여기서 하나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 일본판은 한글이 안 된대요. 또 이렇게 삭제된 부분도 많다고 해서 그냥 참았습니다. 가격은 좀 메리트 있었거든요. 38,000원 정도인데 이제 또 환율 고려하면 한 37,000원? 6,000원? 요만큼에도 살 수 있는 거니까
다이묘 쪽에도 뭐 이렇게 신사 같은 게 있어서 그냥 한번 구경해봤습니다. 색깔이 참 이쁘죠? 너무 더워요. 너무너무 덥습니다. 여기는 백화점들이 다 모여있는 거리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그리고 거기는 백화점 라인은 적당히 봤고요. 이날 빈티지 샵들을 좀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컨 스트레이트라고 여기도 좀 유명하다고 해서 가봤는데, 근데 뭐 제가 막 끌리게 막 사고 싶다 하는 건 없었고,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서 잘 보고 왔어요. 그리고 이때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여기가 예약한 곳 중에 하나였거든요. 여기가 어디냐? 그 우설을 파는 데였습니다. 우설 한번 그 먹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찾아서 예약을 했는데, 일단 맛도 맛인데 식감 때문에 참 그 맛이 좀 더 살더라고요. 식감이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 식용고무공이라고 할게요. 식용고무가 있는데 이거를 되게 맛있는 양념을 발라서 잘 구워서 먹는 느낌? 그러니까 고기는 고기인데 그만큼 탱글탱글한 그런 식감이 좀 있습니다. 맛은 갈비랑 비슷한 맛? 되게 이질감이 없는 맛이에요. 한국의 고기랑. 요 국도 이게 작년 여름이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 음식스러워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쑥쑥 넘어갑니다. 가격대 나와있죠? 저희가 그 6조각이었거든요. 6조각에서 22,770엔. 생각보다 배불러요. 네, 요거 괜찮고 부족하신 분들은 요렇게 다 먹으면 되겠죠. 여기 다이묘 거리에 있는 데인데 맛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이렇게 다 먹고 이제 다른 빈티지샵을 가려고 하는데 바로 뒤에 뜬금 새마을 식당이 나와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근처에 있는 유니온3라는 그 빈티지샵? 인데 축구 유니폼이 좀 많았고 베이프도 있고 그리고 허프 매장도 있길래 허프 모자를 좋아해서 가봤는데 뭐 모자는 별로 없고 티셔츠 종류만 많이 있어서 쓱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는 그 아내가 찾은 곳인데 타르트 맛집이래요. 타르트 맛집. 가게 이름이 키르회몽인데 여기가 이제 다이묘 거리잖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숙소가 여기고 여기 다이묘 거리에 이제 매장들이 많이 있는데 근처입니다. 여기 키르회몽. 평점도 좋죠. 가격은 조금 있는데 그만큼 맛은 합니다. 아내가 고른 거는 복숭아고 저는 딸기 골랐거든요. 전반적으로 식감도 좋고 맛있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달다구리하게 맛이 좋더라고요. 여자분들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추천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매장이죠. 네, 매장 입구입니다. 매장 입구. 그때 신메뉴 나왔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이번엔 또 너무 달아가지고 좀 먹다가 말았어요. 너무 달아. 참 신기한 게 일본에는 그 식품 뒤에 그 영양 성분표에 당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주로 칼로리를 별로 안 신경 쓰고 나트륨이나 당이 얼만큼 있는지를 보는 스타일인데 일본은 또 그게 없어요. 그게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기하더라고요. 왜 당이 표시가 안 돼 있을까? 아무튼 나라의 차이겠죠. 어쨌든 이거 너무 달았어요. 이제 다시 호텔로 돌아와서 잠깐 에어컨 공기로 충전을 한 다음에 다시 나왔습니다. 또 잼이라는 빈티지 샵인데 여기 매장이 굉장히 크고 밀리터리 제품도 많이 있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이묘에서 멀지 않아요. 빈티지 그쪽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여기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서 텐진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찌란 라멘이 나카스 말고도 텐진 쪽에도 있잖아요. 올라가서 봤는데 줄이 없는 거예요. 한 2시, 3시쯤이어서 그냥 바로 먹었습니다. 이제 이게 아내가 고른 거고 이게 제가 고른 거죠. 저는 그 매운 거 조금 3까지 해서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이 나왔는데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가장 또 맛있게 먹은 라면 중에 하나입니다. 요렇게 국물까지 그냥 다 먹어버렸습니다. 3단계는 살짝 매콤한데요. 저는 본연의 라면 느낌이 좀 더 하는 거는 2단계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본 편의점 빼놓을 수 없죠. 사진은 많이 찍지 못했는데 세븐일레븐 갈아주는 스무디도 먹고 일본 편의점도 많이 갔습니다.
또 여기는 편의점에 화장실 있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미나텐진 뒤쪽에 무인양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인양품이 이렇게 먹는 것도 파는데 한국에 없는 것도 판대요. 또 아내가 필요한 거 사와서 먹었는데 괜찮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본이랑 한국이랑 지하철 타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양쪽에 쫙 서 있고 가운데서 이제 그 내리시는 분들이 쫙 지나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한쪽으로만 다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금요일 날이었는데 그 오전 비행기여서 바로 공항으로 왔습니다. 후쿠오카 공항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여행 뽕이 다 빠지기 일부 직전이죠.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세븐일레븐에서 샌드위치랑 뭐 우롱차랑 커피 사서 먹고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그 로이스 초콜릿이 있길래 그 금액이 남아서 엔화를 다 쓰려고 사와서 먹어봤는데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로이스 초콜릿 말차 맛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빈티지 샵에서 사온 건데 그 캐너시티 그 맨 꼭대기층에 빈티지 샵이 굉장히 크게 있거든요. 거기 있는 그 덱자켓인데 가격은 한 9만원? 네, 정도 준 것 같아요. 요거 사와서 또 잘 입고 다녔고 또 이제 곧 봄이 오니까 또 이때 잘 입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갔다 왔던 일본의 경험을 말하자면 여름이었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서 가면은 첫 번째 그 여행일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다. 왜냐면 모든 게 다 새로우니까. 두 번째일 때는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게 대부분의 휴가가 여름에 몰려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면은 다시 가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때 후쿠오카 여행을 처음으로 갔다 와서 살짝 맛을 봤고 올해 초에 겨울에 또 다시 한번 가가지고 또 겨울 맛도 좀 느끼고 왔습니다. 올 편도 제가 한번 올려가지고 또 그때 여행도 어땠는지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